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자기 모교에서 다시 그 학생들, 그러니까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는 누구나 되게 큰 영광된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그 연희과는 그 1998년도에 최초로 이 연희라고 하는 이 종목이 대학 교육 수업으로 편입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건 세계적인 최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쨌든 일기로 그 영광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고 일기로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그 남다른 또 그런 그 기존에 있었던 과라면 뭐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게 최초에 그렇게 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뭐 후배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재밌게 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연희과 학생들이 굉장히 멀티유즈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에요. 뭐 왜냐면 다양한 그 가무와 키까지의 여러 장르들을 섭렵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공연 활동들을 안팎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래도 제일 그 어려운 문제 보면서 느껴지는 게 현실적인 어떤 뭐 정말 좋은 공연을 만들고 싶어도 그런 제작 여건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자기들끼리 뭐 열심히 뭐 그런 거 그 현실적인 문제를 뭐 빼고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만드는 작품들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은데 그게 어떤 시장이 공연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런 속에서 확장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제일 안타깝죠. 제가 이제 68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만으로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그 당시 학번은 87학번이에요. 87학번인데 그 당시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암울했었죠. 그러면서 뭐 이런 뭐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시대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세대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사회 변화 운동, 민주화 운동들에 참여를 했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도 풍물을 접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시작된 거예요. 그냥 선배 따라서 하다가 이거 재밌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래서 그 남사당을 이제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중용문화재 제3호로 있는 남사당 보존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본격적인 이제 학습 활동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사당에서 꾸준히 이제 활동을 뭐 배우기도 하고 공연 활동도 하고 하면서 학교에 이제 이런 과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가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다 접고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 들어갔었죠.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 강의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 전통어는. 그래서 막 짓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연극원 강의실을 빌려 쓰고 뭐 이러면서 수업을 처음에는 전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의동도 없었고 그리고 강의동을 이제 다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때 컨테이너 박스형의 그런 강의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옆방,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히 연희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음향적으로 크지 않아요, 사운드가. 그런데 이제 이래 방음 문제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옆방에서 막 울리면 이 수업이 서로가 혼돈이 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뭐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처음 학교에 학생들이 모집을 하고 그때는 이제 1기, 2기 막 고 학생들 전 4학년까지 편성이 안 돼 있을 때라서 그런지 교수님들하고 굉장한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학교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이런 학업 교육 이런 어떤 그 수업 관련 또는 이런 뭐 예술 관련 그러한 그 난상 토론이랄까 이런 것도 좀 깨하고 막걸리도 좀 먹고 뭐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거리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캠퍼스 낭만이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학생도 바쁘고 선생님들도 바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제 조금 현장에서는 되게 가장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에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공연단체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뭔가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공모에서 내는 그러한 그 미션들을 수행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고민점을 가지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어떤 거기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조금 이 상상력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 철학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 준비해가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학생들도 그 큰 울타리,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뭐 선배나 또 이렇게 뭐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연들을 보면서 그 사고의 확장력들이 크게 확장되지는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굉장히 테크닉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테크닉적인 그 발전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인밖에 안 되거든요. 예술인이 아니라 그냥 기능인, 답습하는, 그걸 그대로 온전히 답습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전통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치인 거는 분명해요. 그럼에도 앞으로 시대의 답습의 그런 것으로서 이 예술 시장을 뭐 좀 진출해서 확대해 나가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예술적 사고력들을 넓히는 그런 것들의 그 공부가 좀 병행을 좀 됐으면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바람이 있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일단은 VR 이런 그런 첨단화된 과학기술이 공연예술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연예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갖지 못하는 상상력들이 예술인들에게 있어요. 그것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광복 70주년 DMZ 평화예술제를 연출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학교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저희가 기념 공연을 했었는데, 남북이라고 하는 어떤 분단된 모습들을 가지고 한번 뭘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희 종목에서 줄타기를 줄이라고 하는 매개로 이어지는 그 줄을 매개로 해서 견우직녀를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줄타기 특성은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줄에. 그러면은 그걸 둘이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홀로그램으로다가 직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녀를 만들어서 견우와 직녀가 줄 위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 파사드 쫙 퍼져나가고 못 만나고 엇갈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구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이 홀로그램 기법이 홀로그램 막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극장에 있는 음악처럼 아주 선명도 높은 게 아니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VR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줄타기를 하면 줄군의 줄타기 반동에 따라 텐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홀로그램은 그걸 못 잡는 거잖아요. 그냥 좌우로만 하는 거지 상하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줄타기는 한 사람만 하는 거야. 한 사람밖에 못하죠, 현실적으로.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법들을 가져오면 거기서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VR 기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가상현실들을 만들어내면은 VR 기어를 착용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줄타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그런 좀 아직까지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단순히 그냥 공연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으로서 또는 어디 문화 체험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요번에 축제는 뭐 또 다양한 그런 뭐 아시아 국가도 초청하고 연희 중심이지만 그리고 그 우리 국내의 우수한 그 창작 팀들 그다음에 전통 팀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요번에는 좀 많은 부분 신경 썼던 것 중 하나는 천하제일광대전이에요. 천하제일광대전은 딱 한 명 또는 두 명, 많이 나도 두 명까지만 나오게 했어요. 연희는 다 이렇게 집단적이어야 돼? 그 뭐 서구의 뭐 유럽이나 이런데 뭐 축제를 거리국 축제 가보면 참 광대들이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희도 이제는 좀 그런 광대 노름을 좀 되살려내야 되겠다. 그렇게 집단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 후기에 와서 이제 좀 집단화되는 모습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이게 조금은 이렇게 개별적인 연희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하제일 광대전이 벌어져요. 전문가 평가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관객. 그리고 평가단을, 관객 평가단을 모집을 해요. 대신. 평가단에 평가하고 불특정 다수가 와서, 저 팀 정말 잘하네. 그러면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한 팀만 뽑는 걸로. 그래서 요 축제에서 요런 것들을 계속 좀 확산시켜 낸다라면 조금 다른 양상의 작품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 축제에서 그걸로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가 그 만약에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지 않았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저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그렇겠지만 특히 예술부, 전통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양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단절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왜곡시킬 수도 있었고 또 아쉬운 거는 저는 단절이라고 봐요. 그게 온전히 또는 조금 어떤 것들로 전달이 됐었으면, 그 후에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어느 시기에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뭐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온 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끈질긴 민족이죠. 그 맥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해오는 건데 과거 시대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과거 시대 때는 어떻게 뭐 그렇고 6.25를 지나고 나서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희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각각의 독립된 영역으로 확실한 자기들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6.25 지난 후에 어떠한 그 정말로 그 위기감이었을 것 같아요. 위기감에 그런 그 전승 담당층들이 또는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나마 그런 것도 유지된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지금 시대에 다시. 왜냐면 이걸 연희라고 총칭해버려서 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어떤 독립된 그 장르들을 섭렵해서 배워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그 통합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들이 바로 저는 연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게 첫 시작점인 것 같아요.